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눈치 보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명색일 뿐인 거고, 이렇게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용으로 북한 주민을 받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인수TV의 이인수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탈북 범죄자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재 잘 정착하고 있는 탈북 이주민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왜 북한에 저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남북한 긴장을 분위기를 긴장 모드로 이끌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학 이 사람은요, 온 가족 조총련계예요. 현재 전 가족이 다 이 남한으로 이주해 온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북한에서 표제 불만, 남한에 와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이 홈페이지가 일베 수준의 홈페이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섬뜩섬뜩 문장과 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박상학이라는 친구가요, 이전에 어떤 대북 관련 시민단체에서 회계 부정, 횡령으로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맛을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 하나의 사업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일부 교포들도 이 박상학 대표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CIA 조직의 민간단체로 CIA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기금을 받아서 또 그것을 단체를 운영하는데 이 경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뭐 북한에 그 전단 비료와 달러, 1달러짜리 넣어가지고 뭐 한 번 보내면 한 220만원, 한 2,000장 정도 보낸다고 그래요. 1달러짜리를. 그렇게 보내고 또 뭐 대부분은 자기들이 쓰고 이런 관계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이게 재미를 들여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북한 관련해서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우리나라의 그 일부 보수, 수구 보수라고 하는 그 꼴통들, 그 집단들과 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자, 누구누구인지 제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볼게요. 태구민, 지성호. 태구민과 지성호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당선된 사람이죠. 당선자 신분으로 김정은 사망설, 가짜 뉴스로 우리 사회를 한동안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고 쳤을 때 미래통합당이 변명이라고 말이 무슨 말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이 아직 잘 안 돼서 그런 가짜뉴스 헛소리 퍼뜨린다. 그걸 미래통합당이 변명이라고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한국에 약 4만 명의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여기 정착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한에. 그러면 그 중에서 좀 한국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그 정도는 검증해서 될 만한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도 이 지금 우리 사회에 무리를 빚고 있는 사람들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고, 미래통합당 중에 일부 그 거구 보수자들, 꼴통 보수들, 이분들하고 이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남북한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도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고 우리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북한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그 억압된 체제에서 도망와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정착해서 살면 이 한국 사회에서 보도만 주고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 순응해서 살아가야지. 이 지금 계속 이 사고 치는 거, 이거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크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 자질도, 기본적인 자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영호 씨 말이에요. 일부 보도들 보면요, 영국에서 그 공사로 있을 때, 영사관에서 공사로 있을 때에 직원, 그 자기 부하 직원의 딸 미성년자를 성추행해가지고 북한 당국에서 송환하려고 하니까 그래 피신해가지고 영국 정부부하고 미국 정부부하고 빼돌려 주니까 남한으로 와서 지금 3, 4년 만에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국민들 검증도 안 된 인물이고요. 그러나 검증도 안 된 이런 사람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권을 주고 당선을 시켰다라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요, 지성호 당선자, 뭐 이번에 지금 사고 두 번째 쳤죠. 그 얼마 전에 김정은 사망설 99.9% 김정은이 사망했다. 이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로 판명됐잖아. 정부가 아니래도 어디서 그런 가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을 조장하는 이 간첩이나 마찬가지야. 태구민, 지성호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니까 이제 더 뭐 물불 안 가리고 무서운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도 저 미국 트럼프가 불러서 그 백악관에 가서 원비어 그 사망 사건 언급하면서 지성호 옆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뭐 백악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남한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고 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정신 못 차려. 이 도모조민지 된장도 못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는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갖춰진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아니 저도 뭐 떳떳한 사회에 떳떳한 아주 잘난 사람 아니에요. 성인 현인 아니에요. 그런데 내보다 훨씬 못한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공천 줘가지고 국회의원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 있다고요.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각종 돈벌이 수단으로 여러 활동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코인팔이 하는, 보수 코인팔이 하는 유튜브들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 방송 보면요, 뭐 어디 별나라에서 딴 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강명도라는 분이 있어요. 강명도 TV, 자유조선 뭐 그 유튜브 방송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북한 실상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구독자 아마 5, 60만 명 될 거야, 이분. 그런데 북한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분 이야기하거나 예측한 거에 보면 늘 반대로, 며칠 지나면 다 반대로 판명이 나요. 그런데 일부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그 듣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 보수 꼴통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 그런 말들만 방송을 해요. 그런 말들 중심으로 방송을 해.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그 많은 시청자들이 그 사람 방송을 봐주는 거예요. 지난 총선 기간에도요, 이 강명도라는 사람, 그 이애란이라는 탈북자하고 같이 며칠 어울려가지고 성명서 발표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4.15 총선에서 지면, 참패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 성명을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몇십만 명 구독자 거느리고 늘 그런 헛소리만 주장하는 사람. 강명도, 안찬일, 강철아, 이 다 유튜브들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들.
이 꼴통들이 주장하는 건 남북 평화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일부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분열과 대결, 그렇게 몰아가는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요, 남한에 지금 와서 이 혼란 조장하는 분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볼게요. 김성민, 김흥광,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애란, 최종훈, 장세율, 한 10여 명 돼요. 북한 이탈 주민 4만 명 중에서 지금 거론한 이 사람들,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서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온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대한민국을, 정말 대한민국이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국가로부터 큰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갖고 싶을 때가 있겠죠. 사이가 어두운 사이일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외국으로, 자기 고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갈 때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반대 운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온 사람 극히 드물어요. 북한의 범죄자들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남한에 와서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그러면 남한 사회에 이 체제 내에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 궁리하지 않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보수 꼴통들하고 손잡아가지고 그들이 주는 후원금으로 이 사람들이 돈벌이로 이렇게 풍선 날려가지고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두 정상 간에 남북이. 북한도 유엔에 등록된 하나의 국가잖아. 남한도 하나의 국가고 국가 대 국가의 그 원수끼리 정상끼리 한 약속.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확성기 방송 안 하고 전단지 살포 안 하고 이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판문점 합의가 있었잖아요. 두 정상끼리 한 약속은 법률과 같은 거잖아요. 하지 않기로 했으면 안 해야죠. 우리 국민이라면.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포들이 통일운동 한다니까 모금, 성금 모아서 보내주고, 미국 CIA 그 정보기관에 산하단체 민간기구 NED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연간 몇백억씩 후원금 받아가지고 북한의 반국가, 반체제 활동하고, 우리 사회, 남한 사회에 이 사람들 몇몇은 지금 암덩어리야. 암적인 존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남북 간에 대결하고 남남 간에 대결하게끔 하려고 하는 일종의 스파이야. 스파이. 이중 스파인지 삼중 스파인지 미국의 스파인지 북한의 스파인지 이리 못된 짓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취합하다가 좀 전에 이북 구도민 정착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또 분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2부에는 그분 중심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저는 이 대북 전단 살포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삐라 보내지 않아도 한국 실상, 북한 실상 서로 북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괜히 그 뭐 최고의 존엄이다라고 자기들은 그래도 국가의 어떤 자존심,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드는데 삐라 보내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이제 김정은을 표현하면 뭐 자기는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 남북한 경계 지역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쪽 그 주민들은 북한이 어떤 또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해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전단지 뿌려놓으면 괜히 거기에 북한 주민들 감정만 자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집권청도 그렇고요.
국민 대다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단지를 뿌려서 뭐 효과가 있다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내 뭐 교도소 한번 갔다 오지 생각하고, 통일 운동인데 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누구에게 이득이 가능하냐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부 보수 꼴통들, 북한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던 그 냉전실의 사고 논리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일부 수구 꼴통들, 그리고 저 미국의 그 일부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박상학이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니까 막 질러도 그 뒤에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도요, 공공의 이익을 해지 않아야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통께서 북한이 싫어하는 전단지 북한에 살포하는 거 금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만들어 봐라 하고 이미 우리 정부에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통일부 뭐 하셨어요? 2년이나 지난 시기 동안 관련 법률도 제정 안 하고,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승인받거나 추인받는 그거는 또 다른 과정인 거고요. 법률로 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강력하게 남북한 평화무대 해악이 되는 이런 전단살포 금지하도록 후속 조치해야 되잖아요. 정부 각 부처가요, 정부 입법안이라고 날이면 날마다 국회에 들고 와가지고 정부에서 법안 발의해야 될 것들 의원 입법 발의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꼼수에만 눈 뜨지 말고요, 우리 정부가 당연히 외국과의 맺은 선언 이런 거는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조항들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를 해야죠. 통일부 뭐 하시냐고요. 통일부가 그 자리만 가면 그냥 노는 자리인 줄 알아요. 김연철 장관 책임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뒤늦게 말이야 국민들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그 김여정 무슨 담화문 발표하자마자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뭐 하는 전단지 살포 금지시키겠다, 사단법인 등록 취소하겠다 뭐 이러는데, 이렇게 2년간이나 방치하고 놀다가 문제 터지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들 뭐합니까? 통일부에요, 진짜 통일을 원하는 공무원들은 몇 없어요. 전부 자기 자리나 지키고 말이야, 그 보수들 정권 때 통일 방해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에 다 앉아있어. 그러니까 통일부가 무슨 통일부 운동 업무를 보겠냐고요. 장관 보내놓으면 그런 거 정리하고 말이야, 그 업무 정부 정책에 맞는 업무 할 수 있도록 장관이 시스템을 고치고 법률로 뒷받침하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통일부, 이 놀고 먹는 통일부 다 없애든지 아니면 다 갈아야 돼. 다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 절반 이상 다 갈아야 돼요.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 당신들 지금 2년 동안 놀았기 때문에 박상학이 같은 애 날뛰가지고 전단지 살포해서 지금 이 남북한 긴장 모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고무 풍선에 삐려만 넣는 게 아니고 돈도 넣고 또 페트병에 쌀 넣어가지고 북한 보내고 그거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평양 상공에서 뭐 추락을 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잖아요. 이건요, 이제 정말 심각한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눈치 보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이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될 것은, 북한도 하나의 나라고, 유엔에 등록된 나라고, 남한도, 대한민국도 하나의 국가예요.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원수끼리,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어떤 약속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성격의 어떤 약속인 거예요. 그거는 지켜져야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단속, 내부 단속 잘못해서 지금 깨트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보수 꼴통들 하고 손잡고 이거 부추기고 사업하도록 그 후원금 대주고 하는 이거요. 좀 깊이 잘 판단하십시다. 어떤 게 현명한 일인지. 남북한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남북한 통일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도록 후원을 해야 되겠어요. 외국에 있는 교포분들 대한민국 진정 사랑하면요, 그 돈으로 북한에 저 쌀 한 포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나무 몇 그루 심어주시든지 농사에 비료 살 돈 대주시든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상당한 인원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데 도움되도록 뭐 진단 키트를 사서 보내주든지 마스크를 보내주든지 뭐 그러시면 되죠. 이런 이 남남 갈등 일으키고 남북 간의 긴장 모드로 가게 하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탈북 범죄자들한테 뒷돈 대줘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려는 이런 것들은 자중해 주세요. 자, 북한의 전단 살포를 했을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 하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4년 10월 10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파주시 그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북한에서 그 전단 날아오는 그 고무풍선을 보고 남측으로 총격을 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총을 쏘니까 남측에서도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10월 10일은 연천군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한번 있었죠. 2014년 10월 25일 날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그 파주시 임진각에서 또 전단을 살포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파주 시민들이 가서 제지를 했어요. 정부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말려가지고 임진각에서 못하게 되자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번에는 통일전망대로 옮겨갑니다. 그날 통일전망대로 옮겨가서 또 전단 살포를 하니까 또 시민들이 거기 가서도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칼로 풍선 찢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포의 월곶에 가가지고 월곶면에 가가지고 끝내는 풍선을 띄워서 전단을 살포를 해요. 김포시에서는요, 우리 정부에다가 행여나 전단을 공중에 띄우면 북한에서 뭐 총탄이라도 쏘게 되면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김포시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요.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24시간 이 사람들이 전단 살포 못하도록 감시망 체제를 구축해 달라. 관련자들 강력한 처벌법으로 이걸 좀 막아달라. 김포시에서 정부에 그런 건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할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굳이 북한에서 싫어하는 이 전단지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북한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전단지 살포해가지고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얘들이 지금 이러겠냐고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이 단체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이 몇몇이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양태를 지키면 볼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박상학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6월 8일 날 통일부는 억지부다. 통일부는 억지부.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요. 청와대의 문재인이라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청와대의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 아무리 찢어봐야 소용없어. 탈북자 출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한 말이에요. 내가 이거 방송만 아니면 욕하고 싶어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쥐박아 보고 싶었네. 대한민국이 안아주고 보도만 줬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관리작을, 아마 이게 박상학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글이 전체 게시판 자체가 뭐 하나 옮길 가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글들이에요. 전부 저 1배 수준의 글보다 더 수준이 낮는 그런 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인간 믿고, 아마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 믿고 5천만 국민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혁명으로 문재인 끌어내는 것이 안보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거 완전히 보수 꼴통들, 일부 보수 꼴통들, 강화문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일장기 들고 나와서 하는 개짖는 소리, 헛소리 하는 그 사람들하고 꼭 같아요, 논리가. 그래서요,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한 반응, 우리 국민들의 반응 내가 하나 읽어볼게요. 내 마음 같아서 내 그대로 한자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 반응 한 사람만 볼게요. 라디오 자유아시아 코리언이라는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조모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탈북해서 기들어 온 새끼들이 미기 주고 재워주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분탕질 짓거리 그만하고 정신 챙기라, 또라이들아. 아님 이북으로 꺼지든가. 이런 기분이 상당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고 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박상학이라는 친구한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파리 에펠탑 문의 누르면 구독입니다. 제 방송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